그러니까 저는 미술 시장에 대해서 진짜 아직도 너무 생초보고 공부한 지도 얼마 안 됐지만 이게 조금 디깅을 할수록 사실 미술이라는 분야 자체가 굉장히 신성시될 필요가 없겠다는 생각을 했어요. 오히려 그게 일반 대중 입장에서는 더 진입장벽을 높이는 일이기도 하거니와 실제로 지금 현행 돌아가고 있는 미술 시장도 굉장히 상업적인 측면이 다분하잖아요. 요즘 뜨는 작가들 그리고 중견 작가들 이렇게 해서 계속해서 작품 가치가 올라가는 그 구조를 보니까 연예계 시장이랑 굉장히 비슷하더라고요. 맞아요. 네, 그 유명 갤러리 주력 갤러리들이 사실상 SM, YG, JYP와 같은 그런 역할을 하고 있더라고요. 맞아요. 되게 큰 그런 갤러리가 발굴을 열심히 하고 신진 작가들 그러면은 거기 갤러리에 작품이 올라가거나 편입이 됐다는 이유만으로도 몇십 배, 막 몇백 배까지도 상승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더라고요. 근데 이게 실질적으로 연예기획사가 다르지 않다라는 그런 생각이 일단 들었어요. 기획력, 마케팅, 그다음에 뭐 생산력, 광고 홍보 능력, 그다음에 트렌드를 만들어내고 또 추격하는 능력 이런 것들이 정말 다른 여느 산업과 마찬가지로 미술 시장에서도 굉장히 중요하게 작동을 한다. 네. 갤러리들이 쉽게 말해서 수익성을 제고하는 방식을 찾은 게 일종의 비즈니스 모델인 것 같다는 생각도 들었어요. 이 미술 시장이 거시경제와도 굉장히 밀접하게 관련이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. 네네네. 워낙 시장에 풀린 돈이 많으니까 그 유동성이 너무 넘쳐나서 이 미술 시장도 함께 이제 뜨게 된 거죠. 그러니까 네. 쉽게 말해서 돈이 되니까 이제 참가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았어요. 그래서 뭐 중산층 혹은 그냥 일반적인 직장인들이 몇 백만 원에서 몇 천만 원대의 그 작품들을 구매하는 세그먼트가 그 미술 시장에 새롭게 편입이 됐다. 근데 그 수가 상당히 커서 국내 미술 시장이 최근에 급격하게 상승을 한 게 그런 영향이 되게 컸다고 생각이 들었어요. 갤러리의 힘을 무시 못하죠. 저는 그런 걸 보면서 조금 이게 앞뒤가 바뀐 모양새가 있다고 생각이 들더라고요. 갤러리는 단순히 말 그대로 작가의 작품들을 전시해주는 이렇게 플랫폼이 되어야 되는데 더 커져서 마치 자기 갤러리에 있어야 좋은 작품이다라고 인식이 되고 거기에 더 나아가서 아무것도 아닌 것도 여기 걸면은 좋은 거다라는 조금 약간 뒤바뀐 그런 게 좀 있는 것 같아서 근데 그런 문제를 좀 해결할 수 있는 좀 그런 것도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. 그리고 미술 시장 자체가 뭐 주식 시장 같은 경우에 이 법도 있고 제도도 있고 시장이 공개가 되어 있잖아요. 맞아요. 제도화가 안 돼 있어요. 네, 미술 시장은 이게 사실 자본 규모는 굉장히 많이 돌아가는데 그거에 비해서 그걸 통제할 수 있는 시스템, 관리하고 운영하는 시스템이 미약하다라는. 지금 명품 기업들도 네. 뭐 샤넬이나 루이비통 같은 데도 NFT를 도입해서 실물에 대한 그 고유 NFT를 붙여서 판매를 하려고 하고 있거든요. 네. 그런 것도 미술에 똑같이 적용할 수 있겠죠. 단순히 이제 그 메타버스 상에 있는 미술 작품에 대한 게 아니라 그냥 실물에 대한 것도 그걸 접목시키면은 위자금 문제는 많이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은. 네. 그림을 그리다가 우연히 그림에 저희 개 털이 되게 많거든요, 집에. 아, 네. 개 털이 들어가더라고요. 아, 그럼 진짜 이게 위작을 막을 수 있겠다. DNA. 개 DNA로. 아, 약간 이런 맥락으로 저도 약간 엉뚱한 생각을 했었는데 네. 물감을 이게 할 때 물을 쓰잖아요. 네, 네. 일부에 제 눈물로 이렇게 왜 그 생각을 했냐면 제가 그림을 그리면서 처음에 제 모습을 제 내면에 있는 아이를 그리면서 네. 되게 치유가 되면서 되게 많이 울었었거든요. 처음에. 그래서 갑자기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. 내 그림이 너무 좋아서. 아 이거야말로 예술이 아닌가. 진심을 담아서 그린 거다. 그럼 이걸 어떻게 증명하냐? 동영상을 찍을 수 없으니까 그리는 거를. 너무 눈물로. 그런 이상한 생각도 해봤어요. 아, 근데 그 저는 아예 미술 생초보다 보니까 전시회 갔었을 때 딱 처음에 들어가기 전에 그랬어요. 아, 내가 하나라도 한번 이 미술적 가치를 한번 느껴보자. 네. 들어갔는데 안 되는 거예요. 그래서 네. 못 느끼죠. 하나씩 일단 자세히 보긴 봤어요. 근데 작품을 보고 볼 때까지는 근데 그런 가치를 못 느끼겠는데
그 옆에 조만한 표를 보니까 이제 작가 이름이 써 있고 그거에 대한 그 프리 경매가가 나와 있잖아요. 네, 네. 그래서 작품보다도 그 네. 표를 볼 때 뭔가 그 가치가 아. 느껴지는 거예요. 아. 아하. 그래서 뭔가 이게 수치로 제시가 되어 있으니까. 네, 데미안 허스트나 뭐 이우원 작가 이렇게 써 있지 않고 다른 이름이 적혀 있으면 이게 맞아, 그만한 맞아. 가치가 있을까? 맞아 맞아. 맞아. 뭔가 뒤바뀐 게 아닌가? 네네. 작품을 보고서 아 이게 어느 정도 가치가 느껴야겠다 했는데 브랜드. 네 그쵸 그 작가 자체가 이제 네. 브랜드가 되는 거죠. 그리고 가격이 괜히 높게 돼 있으면은 맞아요. 또 막 그 그렇고. 만약에 그 5천만 원짜리가 500만 원 적혔으면 저는 그 그림이 500만 원처럼 느껴질 것 같은 거예요. 맞아요 맞아. 진짜 너무 맞는 말. 맞아. 그러니까 그래서 저는 이 값어치를 매기는 기준이 뭘까 이게 맞아, 너무 맞아, 궁금하더라고요. 맞아. 음. 나도 프라이싱이 진짜 궁금해. 그 프라이싱이 이거가 이제 뭐 전문가들이 보통 많이 매기고 하는데 그 미술 사조에 대한 공부와 이해가 네. 굉장히 깊어야 하고 그 다음에 탑 작가라고 할지라도 A등급, B등급, C등급 해서 막 네. 이렇게 쭉 등급이 있대요. 그리고 네네네. 브러싱을 어떻게 했다든지 뭐 점 하나를 찍더라도 그게 약간 삐죽 튀어나오면 등급이 쭉 내려가고 뭐 이런 그 기준이 나름대로 이렇게 있는 것 같더라고요. 그래요? 네. 제 생각에는 음. 그런 기준들이 요새는 조금 작아지고 있다는 느낌이 드는데 그래요? 그러니까 어떤 미술 평론가가 실제로 그렇게 말을 했는데 어떤 유명한 미술 대학교를 나와가지고 네. 이제 막 시작한 그 작가보다 어느 정도 인지도가 있는 유명인이 이제 그림을 그리고서 어떤 의미를 끼워 맞췄을 때 그 작품이 팔릴 가능성이 더 많다. 와. 네 그죠. 그쵸. 그런 거 들으니까 미술 그 가치관이 좀 많이 바뀐 게 아닌가 이런 어. 생각이 들더라고요. 작년부터 이 NFT 시장이 되게 커졌잖아요. 네. 근데 저는 이게 시장이 커지면 커질수록 뭔가 미술의 본질적 가치 이런 것보다 상업적 가치만 너무 커지는 것 같아서 아니, 투자를 위한 미술을 하는 사람들이 더 많이 늘어나는 것 같아요. 근데 나는 그런 게 너무 나쁘지만도 않은 게 예술을 하면서 가난해야 되는 거는 그건 아니잖아요. 아니죠. 네, 할 수 있다면은 자기의 비즈니스적인 뭐 사업 수완 것 그런 다른 것들을 활용해서 이왕 하는 거 많이 벌고 네. 같이 알아봐주고 돈 많이 벌면 좋은 거니까. 그렇죠. 네, 그거 자체는 되게 좋은 것 같아요. 솔직히 그러니까 저도 그림을 이제 그리려고 하다 보니까 조금 상업적인 그 부분도 이제 기획을 하는데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. 네. 그러니까 이제 초보 컬렉터다 보니까 네. 집에다 그림을 걸게 되잖아요. 저희가 창고가 있는 것도 아니고 음. 네. 예술을 하고 싶으니까 뱀 뭐 약간 이런 의미를 찾았는데 네, 네. 상업적인 것도 생각을 해서 어. 일반 가정에 걸릴 수 있도록 좀 뱀을 순화하고 약간 그거를 좀 의식하게 되고 맞아. 실제로 제가 이제 저희가 산 그림 세 개를 샀는데 그게 다 약간 복주머니 뭐 되게 다복해 보이는 비단 이불 네. 다복해 보이는 항아리에 심슨 이거거든요. 저희가 사는 것도 그렇고 진짜 미술 갤러리를 보다 보면은 되게 그런 게 많더라고요. 이렇게. 근데 저는 이런 게 무조건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. 제가 저번 모임에서 제가 그 그림 보여드렸던 것 중에 네네네네. 아이가 풍선에 매달려 있는 거 있잖아요. 어. 이렇게 축 처져가지고 네. 풍선에서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 그 그림은 누가 사겠냐? 못 사요. 왜냐면 너무 섬뜩해요. 너무 그로테스크하고 너무 집에 걸기는 특히 애 있는 집에는 그 꼴잖아요 부모들이. 이게 복 들어온 것도 아니고 약간 재수 없다고 생각할 수도 있고. 맞아. 근데 이런 거를 생각해서 이렇게 먼저 유명해지고 나면은 제가 진짜 그렇게 그렸던 것들이 그때 가치를 인정받을 수도 있는 것 같아요. 맞아. 수단으로 이용할 수도 있는 것 수단으로 같아요. 맞아, 맞아. 그런 전략이 필요해. 내가 작가 자체가 유명해지면은 이 그림이 그때 비로소 더 발휘할 수 있는. 네. 그래서 이런 전략이 무조건 순수 예술을 해야 된다, 골방에 틀어박혀서 뭐 네. 해야 된다 그런 것보다는 요즘에는 차라리 이렇게 좀 전략적으로 상업적이고 상업적으로- 이제 부적 같은 것도 많이 그리고 음. 그걸로 유명해지고 돈 벌어서 맞아. 이런 진짜 표현하고 싶은 네. 그래서 정신들 전략적으로는 이게 이런 게 난 좋은 것 같아요. 네, 진짜 작가의 그런 결국 몸값이 그 작품의 값으로 이렇게 대변되는 거잖아요. 맞아. 그게 결국 또 작품의 가치이기도 하고. 음. 네, 저도 그 태준님의 생각에 그냥 동감하는 게 좀 크게 봐도 결국 어느 시장이 안 그렇겠냐면은 미술 시장도 물가 상승률보다는 가치가 높아져야 사람들이 살 것이고, 그런 의미에서 생각해보면 미술 시장이 존속하고 더 번영하기 위해서라도 이런 상업성이 맞아. 함께 병존이 되어야 필요하지. 되고. 맞아 정말 꼭 필요하고 네. 또 역설적인 그 상업적인 거를 지탱해주기 위해서는 맞아. 엄청 예술적인 거를 네. 해놔야지 피상적이지 않고 좀 이제 일반 가정에서
사기 쉬운 그런 네. 이쁜 그림들도 네. 더 잘 팔리고 네 맞아요. 그리고- 맞아요. 어. 그래서 아까 연예기획사 막 얘기도 했지만 어. 이 미술 시장과 음악 시장이 굉장히 좀 비슷하다. 특히 어. 대중음악 시장과 음. 비슷하다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. 대형 기획사가 그 아이돌을 이렇게 잘 브랜딩을 하고 상품화를 해서 시장에 올려가지고 그 노래들을 수백만 명이 즐겨 듣잖아요. 그게 유행가가 되기도 하고 그런 것처럼 갤러리에서 발굴한 신진 작가들이 더 성장을 하면서 작품성도 제고가 되겠죠. 그러면서 그게 여러 사람들한테 또 작품이 팔리고 거기에서 오는 또 예술적 가치와 영감을 더 많은 사람들이 향유할 수 있으면 그 가치가 커진다는 점은 비슷한 것 같아요. 상업적으로도 그리고 예술적으로도